팀 EJ 고래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인간처럼 희노애락을 가슴 깊이 느낀다고 합니다. 괴로울 때 육지로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특히 돌고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엄청난 정신적 충격 속에 슬픔에 잠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포르투갈 포르토 대학 연구진은 최근 돌고래의 행동 양식과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포르투갈 마데이라 해변에서 대서양 안락 돌고래 4마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연구 결과 돌고래도 자신의 새끼가 죽었을 때 정신적 충격과 슬픔에 잠기는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가족을 애도하기 위한 장례 문화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돌고래 무리는 죽은 새끼 돌고래를 자신의 등이나 머리를 이용해 떠받치고 최소 1시간 반 이상 이런 행동을 유지하며 헤엄친답니다. 특히 어미 돌고래는 죽은 새끼를 계속해서 물 위로 뜨게 하려 몇 시간 동안 온 힘을 쏟는답니다. 포르투갈 포르토 대학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돌고래들은 죽은 가족을 수면에 머물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다른 돌고래 종도 다양한 방법으로 죽은 새끼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행동을 하지만 대서양 안락 돌고래처럼 부패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함께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52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의 가장 외로운 고래도 나타나 화제가 되었답니다. 고래들의 평균 주파수는 12에서 25Hz인데 52 고래는 51.75Hz 주파수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고래들과 소통이 불가능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고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52Hz의 고래 소리는 여전히 들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통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혹시 상대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일은 없었는지요?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맞는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지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본격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시작합니다. 지금의 일상을 잠시 쉬고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And I can't believe I see 100 yellow ribbons around the old tree. I'm coming home.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풀어보세요. 좀 전에 사례가 들려가지고 네. 목이 다 나았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아직 안 나으신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오늘 인트로 좀 어렵네요. 아, 어떤 부분이요? 뭐 돌고래 얘기 이렇게 하다가 네. 갑자기 소통 얘기로 넘어가면서 네. 외로운 돌고래, 아, 네.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서 소통이 안 되는 돌고래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고래가 원래는 집단 생활을 하는 고래잖아요. 고래의 특성이. 예. 가족끼리 뭉쳐있고 좀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데 그 고래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52 고래라는 고래가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 52 고래라고 이제 이름이 붙인 이유가 이 그 고래가 보통 이제 내는 그 소리의 주파수가 51.5Hz인데 아니 보통은 15에서 25Hz 정도가 되는 15에서 25Hz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 소리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52 고래는 소리가 그 주파수가 51.75 뭐 이런 헤르츠래요. 그러니까 보통 내는 고래의 그런 주파수와 헤르츠와 그리고 이 52 고래가 내는 소리가 어때요? 2배의 차이가 나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게 생겼을까? 희한하네. 이 고래 특성인 거죠. 그런 소리를 내는. 살아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외롭게 혼자 사는 거죠. 그 무리에 어울려 살지 못하고. 고독을 즐기는 노래는 아닐까 혹시? 그렇게 보는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게 주파수가 같아야지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파수 얘기인 거죠? 네. 아,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뭐 길고 어려운 것 같아서. 왜 그러실까 오늘? 긴장하셨어요? 하시는 것 같잖아요. 네. 하기 전에 그 왠지. 네.
딴 그 인트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네. 감동적이고 막 네. 쏙쏙 와닿았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어려워요. 그게. 약간 처음에 이제 들어간 부분이 학술적이라고 할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하고, 그리고 고래 그런 속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처음에 얘기는 뭐 고래가 그 네. 자식의 슬픔 뭐 이래가지고 인간과 같은 그런 감정을 네.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되려나 했는데 이제 그런 이렇게 감정을 되니까.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제 이 52고래는 이 고래 집단에 섞일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거를 이제 고래는 고래지만 네. 그 고래끼리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네. 외톨이 고래다.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사람들도 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 네네. 그런 거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다고 하거나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내고 있는 주파수는 어떤지, 그리고 상대가 내고 있는 그 주파수에 내가 맞추려고 하는지. 상당히 그 은유적인 표현이라서 네. 어쨌든 쉽진 않아요. 네. 쉽지 않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풀어가는 시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랑 건데. 저랑 오늘 주파수가 안 맞았네요. 음. 그럼 제가 선생님의 주파수로 들어가는 걸 실패했나요? 선생님이 저의 주파수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우선 주파수라는 말 자체도 지금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채널이란 얘기 하잖아요. 예. 채널, 주파수 뭐 이런 거를 그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어쨌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뭐 이제 이렇게 네. 그 요지가 뭐냐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네. 그런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이제 탁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좀 부드럽게 물어봐 주셨으면 안 됐을까? 제가 좀 전에 사례가 들려가지고 아직 좀 덜 가라앉아서 그런가 봐요. 네. 예, 아무튼 좀 죄송합니다. 네. 저는 좀 무리를 일으키고 삐끄덕거려서. 사례가 심하게 들면 이 목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돼요. 지금 거의 풀렸어요, 이제.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긴장이 같습니다. 돼서 예. 힘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육이 뭉치는 거죠. 목에 있는 근육도. 이게 지금 주파수 맞추는 거죠? 제 상태를 이렇게 알아주고 하면서. 그쵸. 채널 주파수를 맞춰가는 그런 거죠? 네. 저는 아주 능숙하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네. 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궁금증은 다 풀리셨어요? 우리가 항상 그 인트로를 얘기하고서. 네. 이런 걸 가지고 좀, 그 댓글 좀 달아주시고 네네. 보내주세요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엔 뭘로 잡으면 될까요? 자신의 소통 방법이 어떤지 한번 댓글로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통 방법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얘기가? 한번 그러면 좀 줄여보세요.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어차피 네. 52고래 얘기를 했으니까. 네. 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어색함을 느끼고 소통이 안 됐다. 네. 하는 그런 경험. 네. 그런 경험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못 맞췄는지. 네. 그걸 발견한 이야기 같은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청취자분들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 정리해서, 깔끔하게.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선가 소통이 안 돼서 어색했는데, 네. 내가 이제 맞추지 못했던, 네.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던,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네. 그 발견되는 대로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사실은 답들은 좀 몇 가지로 예상이 되긴 하죠. 각자 경험들이 또 다를 네, 테니까, 네, 네. 그걸 공유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많은 깨달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참나원 방송에 대한 안내하겠습니다. 저희 참나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chamna-one@daum넷으로 상담받고 싶은 내용과 별칭 함께 보내주시고요. 상담 유형 구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문 상담과 이메일 상담이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되고요. A4 용지 한 매 정도의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연락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방송 앞에 인트로랑 들어가서 있는데 굉장히 낭낭하고 청한 웃음소리가 나왔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내담자입니다. 인사 나눠주시죠. 목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달빵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의 닉네임 달빵이요. 네. 네.
오늘의 닉네임은 아니고요. 쭉 네. 쓰고 있는 이름이에요. 네네. 아,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네요. 근데 인기 방송이 아니어서요. 네.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뭐 인기 있으신데. 아담은 연애상담이라는 네. 그런 비인기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고요. 네. 우리 모두 다 메이저로 진입하는 그날을 위해. 네. 네. 굉장히 이렇게 생글생글하고 예쁜 모습이세요. 눈동자도 초롱초롱하시고요. 오늘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네. 일부러 용기를 내려고 네.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원래는 좀 오늘은 웜업을 이렇게 지하철에 혼자 막 하고 왔어요. 몸을 끓였어요. 네. 괜찮아. 그래서 네. 그 별칭 뭐 뜻이 있는 건가요? 달빵이라는 게? 달밤에 빵 굽는 여자라고 친구가 만들어준 별명이에요.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새벽 12시에 빵 굽고 있으니까 야 무슨 너는 달밤에 빵을 굽냐? 이렇게 그런 해서 사연이 있었군요. 네. 네. 오늘 여기서 얘기하시고 싶은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오늘 저는 참나원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너무 많이 나온 주제라 식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 얘기도 또 흥미롭게 들어주실 만한 구석도 있을 것 같아서요. 흥미? 네. 예. 네. 사연 읽으면서 네. 세상에는 정말 주제에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삶의 태도에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잘 남의 풀어나갈 얘기만 수 있을지 하시다가. 모르겠어요. 네. 가족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한번 풀어보시죠, 뭐. 그러니까 이 가족 얘기를 자세하게는 한 번도 밖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인식 자체가 가족의 흠은 밖으로 내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 하고 뭐 누워서 침뱉기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대방을 거북하게 할 만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연애 상담이라기보다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뜻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서 사실 참나원의 편지를 보내기까지 좀 많은 용기가 저조차도 필요했어요. 네. 그리고 참나원에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진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힘들게 살아왔다 이런 것보다는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부모님을 뵐 때마다 이 되풀이 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악몽을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밖에 보이고 좀 용기를 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네. 지금도 이제 현재 네. 진행형의 문제인 건가요? 네, 저는 제 속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뭐 크게 막 문제가 있어서 뭐 싸우거나 격렬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해결해야 될 제 마음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앙금 같은 게 있나 보죠? 네, 있어요. 네. 네. 그 앙금의 정체를 좀 밝혀볼까요? 일단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승려예요. 네, 저는 대처승의 딸이고요. 그럼 뭐 종단이 태고종 이쪽이신가요? 그렇진 않았고요. 완전 메이저였는데 그래서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생기고 나서 저희 어머니와 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시골에 가서 작은 남자를 꾸리면서 살게 되셨고요. 아니 그러면은 네. 승적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종단을 옮기든지. 숨기고 사셨어요. 네, 큰 절에 좀 직책을 이렇게 맡으시면서 네, 숨기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는 어린 시절까지 없는 딸이었어요. 제 동생이 생기고 나서도요. 아니 그것만 들어도 이미 무슨 큰 마음의 부담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원망을 하면서 난 스님 딸이니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많은 부분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족이라는 게 연을 나의 끊어버리는 건 존재 자체를 숨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게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별로 개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처럼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별 지금도요. 대수롭지 않게. 네, 아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요. 그거 가지고 엄마도? 이런 식으로. 네? 엄마도? 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의 느낌도 그렇지만 네. 자라면서 네네. 자신의 처지나 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네. 참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춘기 시절이 가장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한번 네. 얘기해 보시죠. 저는 항상
시골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탈출하고 싶었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빨리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물론 결혼은 안 했어요. 어떤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이 시골에 뭔가 이 꺽적지근한 정체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숨겨진 것도 아니고 하는 모두도 알고 있는데 네.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이 시골에서 이 답답하고 뭔가 하여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학교로 들어갔고 대학도 서울로 왔고요. 지금 서울에 10년째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 중간에 부모님하고 인연 끊고 지낸 적도 한 2번 정도 있어요. 너무 미워서요. 뭐가 그렇게 미워요? 글쎄요. 독립을 해서 산다는 게 사실 혼자서 독립을 해서 산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정말 진정으로 독립을 하려면 빨리 남자를 만나서 다시 다른 가족을 꾸리고 그래야지 제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정말 연애를 쉴 새 없이 해왔어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네. 언제부터? 정말 줄기차게 17살 때부터. 17살부터? 네. 결혼을 목적으로요? 그렇죠. 제 마음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불순한 목적으로 연애를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연애가? 그러게. 근데 그걸 항상 상대방이 드러내지는 않죠? 드러내지 않더라도 네, 네. 일단 내 속이 불순하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불순한 사람이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10몇 년을. 음모를 가지고. 그쵸. 그 사람이 있었죠.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먹여 살릴 만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결혼할 만한 상대는 한 번도 못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니까 못 만나죠. 네, 그런가 봐요. 이상한 남자인가 봐. 선생님이요? 연애를 하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면서 결혼도 꿈꾸는 거 아닌가? 아니,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수도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랑 연애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죠. 이건 제 팟캐스트 때는 주제인데요. 결혼하고서 연애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결혼하고 딴 사람한테 연애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일반적인 순서가 네. 연애 먼저 그다음 결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목적으로 연애를 한다. 네. 이게 불순하다 이거죠, 제 말은. 뭐 불순하다고 보실 수도 그러니까 있죠. 달빵님 얘기는 결혼이 유일한 이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네. 독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요? 네. 지금 남자친구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결혼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진 않아요. 다른 얘기 아니라, 네. 내가 결혼만이 나의 탈출구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냐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 옵션이에요. 그렇죠. 10년 동안 그냥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옵션이죠. 네. 예. 그런 10년 동안 잘 살았네요. 뭐 그걸 깨달았네요. 그 과정에서 저에게는 항상 남자가 끊이지 않았어요. 부모님 굉장히 못마땅하셨겠죠. 아니, 그 남자가 끊기지 않고 뭐 이런 거는 능력이고 그 자랑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요? 그게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저 그럴만 했어요. 나는 부끄럽지 않은데 네네. 이건 사람들이 그걸 네. 가지고 욕을 하든가 뭐 그 흔한 말로 뭐 걸레라고 하든가 뭐 그런 식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혹시? 아, 들어봤죠. 당연하죠. 면전에서? 보통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면 거의 그거는 뭐 왕따 수준이고 보지 그런 말자는 정도는 거지. 아니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지만 나는 아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게 된 가정이 중간에 왜 몇 번 있었냐고 물어보시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고 그때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본인 소유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완벽히. 그래서 항상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느 때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그게 새벽이든 그냥 무작정 들이닥쳐도 저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고 제 생활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그게 시골에서 서울로 탈출을 했는데 네. 까지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나서 그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됐지만 그렇지만 뭐 가만 놔두고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네요, 부모님이. 관심이 지나치게 많으셨죠, 저희 어머니. 지나치게 많았고. 네, 집착이라고. 그럼 사랑이 깊으시다고도 수시로 하셨을 이렇게 들이닥치면 네.
내가 연애를 계속했고 네. 그럼 남자랑 같이 있을 때 들이닥치고 막 그런 일들도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몇 번 있었고요. 몇 번 있었고요. 네, 뭐 아침 영화에서 드라마 같은,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창밖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거요. 네.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했는데 저한테는 그러시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좀 되게 굉장히 드라마틱하신 분이거든요. 난리가 나요. 막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요. 정말로. 정말 드라마에서 보는 일이 일어나는. 네, 견딜 수가 없게 해요. 물론 제 변명을 하자면 그래요. 자식인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만 보통 다들 그 네. 어머니가 네. 평상시에 네. 달빵님한테 강조하는 게 어떤 거예요? 흔히 말하는 평범하게 잔소리. 살아라. 평범하게 살아라? 네.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삶을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자, 안정적으로 그거를 살아라. 어머니는 왜 네. 강조할까요? 자신이 평범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한 때문이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의 그 소원을 들어드릴 마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어머니에게 반문해 보셨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 주실 적이 있으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제일 어려운 거래요. 너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평범하게 살아라라고 동문서답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셨겠다. 어떤 면에서요? 그 말 자체가. 평범하게 살아라.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네, 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아버지는 네. 어때요? 아버지는 문제가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도요. 저한테는 이 얘기도 지금 정말 밖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너 밖에 나가서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보라면 땡땡땡이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땡땡땡이라고 대답해야 된다. 가명을 알려주시고 뭐 그런 항상 과정이 있었고 지금 집에 거의 안 계셨고요. 보통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오셨고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뭐랄까 노이로제 망상에 시달리셨어요. 꼭 엄마를 붙잡고 뭐가 없어졌다. 누가 왔다 간 것 같다. 숙맥 같은 이 여자야. 왜 그것도 모르냐 해서 온 집안을 막 들쑤셔놔요. 한 번도 집에 들어오셔서 평온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저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죠. 어머니도 물론이고. 그냥 좀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좀 노이로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뭘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떤 책이라던가 문서라던가 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게 실존했는지도 모르는. 또 항상 누군가가 뭔가 자기 거를 훔쳐가려고 시시탐탐 노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큰 그 바랑을 메고 다니는 거. 진짜 허리가 아플 만큼 다 싸가지고 다녀야 되니까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네, 그 뭐 몇 년 전까지는 뭐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아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도청당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망상증인가 본데. 아이고. 실제로, 그런 아버지를 보는 달빵님 마음은 어때요? 벗어나고 싶었죠. 그냥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게 한 번도 반가운 적이 없고 들어와도 걱정스럽고 사실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시한폭탄으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냥 항상 존댓말하고 아빠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무슨 부녀지간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부녀지간이란 건 그래야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벗어나고 싶다면서요. 응? 벗어나고 싶다면서요.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서울로 온 거고 따로 떨어져서 아니 그거 말고요. 말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봐버리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보더라도 그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이 벗어나는 거죠. 심리적인 독립. 심리적인 독립이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해봤어요? 저 인생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으니까 그건 이제 내가 그냥 넘어가야 방식으로? 된다.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방식인 거고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나한테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한테 드는 마음을 독립적이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갖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내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도록 하는 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여기 왔겠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못 해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뭘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얼굴을 보고
그냥 추석하고 설은 어쨌든 무조건 가긴 가야 되잖아요. 또 인연 묻고 사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냥 대충 인사하고 그냥 항상 TV 보고 계시고 묻는 말이 대답하고 근데 되게 예민한 주제를 건드리세요. 뭐 어떤 예를 들면 TV를 보다가도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박근혜 찍으라고 5번 전화하셨거든요. 평소에 대화도 안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던가. 그래서 그럴 때도 그냥 그냥 외로우신 어르신이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구나라고 생각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건드리는 지점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꼭 저는 꺼내고 싶지 않은데 꼭 저의 지난 일, 실수, 혹은 어린 시절 이런 걸 꼭 꺼내세요. 그런 그래서 걸로 왜 치면 너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냐에 대한 얘기로 항상 돌아와요, 얘기가. 아니 그런 걸로 치면은 네. 그런 걸로 치면 네. 사실은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는 달빵님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터트려도 크게 터트릴 수 있는 걸 달빵님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글쎄요. 근데 그거를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도 부모를 원망하고 있는 그냥 망나니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 어쩌고 저쩌고 못해요, 그거. 달빵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요?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근데 왜 누가 자유로워지고 뭐 싶다면서 자유롭게 하지? 자유로워지고 싶다면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왜 그렇게 부자유한 길을 선택을 하죠? 부자유한 길을 선택하는 것 같으세요? 예, 그럼요.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바보같이 당하기나 하고 왜 그러냐고요. 그럼 선생님 같으면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나 힘들었다? 아니,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 인생이 떳떳지 않잖아요. 제가 아버지 인생 폭로할까요? 그럼 네가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일이 비슷하게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두드려 맞았어요. 20이 넘었는데. 네. 두드려 맞았죠? 네. 그러면 고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 아버지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옆에서 힘들어하고 제가 그러고 서울에 와버리면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드려도 내 생각에 달빵님은 그게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댈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거든요. 진짜 달빵님의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요. 진짜 저의 의도요? 달빵님의 진심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화가 나요. 달빵님의 부모님한테 화가 나고 그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달빵님한테도 화가 나요. 왜 들어온 지 몇 분도 안 돼서 막 눈물이 나네. 우세요. 맘 놓고 울어보지 못했을 울어야 텐데.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는 게 맞아요. 참지 마세요. 그렇게 웃지 마시고 웃어서 넘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달빵님이 아버지에게 이제 반발을 하거나 저항을 하게 하면. 네, 저도 뭐 수십 년 지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화살이나 비난이 이제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나? 그렇죠. 저는 그러면 예정이 없는 차표를 끊어서 또 다시 빨리 서울을 오게 되고 그러면 남겨진 거는 엄마라서? 엄마죠. 엄마가 불쌍해요? 불쌍하다가도 같이 얘기를 하면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자, 좀 냉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달빵님의 부모님이 달빵님한테 미치는 영향력과 달빵님이 행동이나 달빵님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달빵님의 부모님한테 미치는 영향. 그 네. 둘을 비교해보면 네. 어느 게 더 클까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거 맞죠? 네. 예. 근데 왜 계속 난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고 마치 거기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것 마냥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죠? 인연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그래도 부모니까요? 지금 이런 상투적인 대답? 전제가 인연을 끊어야 네. 되는 게 전제인가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 뭐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튼튼해져서 자유롭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엥? 왜 튼튼해지면 안 돼요? 아니, 그게 너무 힘들다고요. 내 마음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내 생길지 마음이 모르겠어요. 튼튼해지는데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튼튼해질 수 없다. 튼튼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제 자신에 대해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나는 나약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중에 깔려있다던가. 달밤이. 네. 제가 상담하면서 막 화가 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까 일부러 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게 전혀 없는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달빵님이 독립하고 싶다 하면서 난 독립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빵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붙들어 매고 있는 게 도대체 뭐죠?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정말 남자친구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페류 나갔다고. 아버지는 어떻게든 좀 상관없어요. 보고 싶은 적도 없고. 근데 엄마는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달빵님 그 업보라는 말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네.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업보라는 말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짐이요? 업보라는 말 자체는 네. 업의 과보 이래서 그쵸. 업이라는 건 행위잖아요. 그렇죠. 행위에 따라서 필연적인 결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행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고 악행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 즐거움이 오고 악행을 하면 괴로움이 온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객관적으로 좀 봅시다. 아빠라는 사람은 형식상 조계종 승려로 있으면서 그것도 큰 일도 하고 있으면서 은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을 숨기고 그거 자체가 떳떳지 못한 거고 네. 그러면서 무슨 큰일을 하는 것 마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인간들 때문에 조계종이 이 모양이에요. 저도 글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뭐 도덕적인 계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으로서 과연 떳떳한 삶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애를 낳아놓고 그가 한 거, 딸한테 한 거, 그걸 가만 생각해보면 그 행위를 보면, 그 업을 보면 딸한테 어떤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할까요? 그래도 항상 비슷하게 저도 어머니한테 질문을 해요. 예민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책임졌으니까 그만해도 된 거 아니냐고.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뭐 엄마는 왜 아직도 그러고 사세요? 왜 아직도 구박받고 맨날 숙맥 같은 연소리 듣고 그렇게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후배 파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원망도 거두고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뭐 부모란 게 꼭 TV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상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자체가 가족이라는 판타지가 이루어지긴 힘든 거니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달빵님, 네.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건 달빵님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네.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이제 한참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도둑질이에요. 또는 사기꾼이에요. 네. 그런 걸로 우리를 벌어먹였어요. 네. 자, 그걸 알았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처럼 지낼 것 같아요. 차마 신고라던가 뭐 그런 건 못하겠죠. 아버지가 남을 사기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먹고 산다. 그래서 지금 막 사기를 막 치고 있다. 네. 그걸 내가 알았다. 네. 그럴 때도 모르는 척 할 거예요? 네, 없는 사람 취급할 것 같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당하는 사람 어떡하고요? 그거까지 그거는 아버지의 책임인데 제가 그 나만 책임까지 괜찮으면 줘야 돼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바운드를 넘어섰다고 아니죠. 생각해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네. 그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근데 내 아버지야. 근데 그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어. 네. 그 피해가 만만치 않아. 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가족들 때문이라도 밖으로 어떤 액션을 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한테 할 건 없을까? 아버지한테요? 글쎄요. 자, 남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생각이 안 봅시다. 되네요. 네.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선장이라는 사람의 행동 알고 있죠. 네. 그가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순간 자기 가족들 생각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왔겠죠. 그거를 이해해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사람의 딸이라면요. 일종의. 운신하고 있다면 고발해야 되겠죠. 자, 네. 이런 부분에서 말이에요. 네. 아무 갈등도 없이 아무런 문제점도 없이 아무런 희생 같은 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 세계의 법칙이에요. 네, 맞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버려야 되는 것이 네.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질문했죠. 그렇게 독립하고 싶다면서 왜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 같은 그런 것들은 독립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로 행동을 하느냐라고 몇 번 물어봤어요. 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핑계를 대자면 엄마죠. 엄마가 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 정말 바랄까요? 달밤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엄마 핑계를 대요? 그래도 엄마니까요. 어떤 것이 엄마를 위하는 걸까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건 교과서적인 대답이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봐요. 달빵님이 어떻게 네. 사는 것이 엄마한테 정말 엄마를 위하는 엄마한테 좋은 걸까? 어머니가 늘상 하시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제가 화이트 칼라 노동을 했으면 좋겠고 남자친구가 얼른 결혼을 해서 얼른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어머니의 바람이에요. 강력하세요. 아주 강력하세요. 그 바람이 너무나.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남자친구가 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막 화살을 이제 남자친구한테 돌리죠. 남자친구가 너를 노처녀로 만들고 있다, 뭐 책임감이 없다 등등 해서 저는 그러고 나서 또 아기 주제로 넘어가면 저는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가 아기가 싫어서라던가 뭐 싱글처럼 평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서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책임을 제가 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제가 살아온 세상이 이렇게 가혹한데 세상을 전혀 바꾸지 못한 상태로 아기를 낳아서 그냥 뭐 사람은 크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전혀 받아들이질 못하세요. 자, 이제 어머니하고라든가 아버지하고라든가 그걸 풀어가는 거는 달빵님한테 이런 일회 상담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으면 싶은데. 네, 저는 그래서 좀 어떤 열쇠? 키를 얻고 싶은 건 그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맞닥뜨릴 때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어머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기는 내가 키워줄게. 키워줄 테니까 낳으면 되는데 너는 엄마 놔두고 뭐하냐. 아니 엄마가 지금 60 넘은 엄마를 내가 애 낳아서 그 애까지 키우고 그 고생을 시켜야 되겠어?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무작정 그 막무가내로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제 마음은 엄마가 나를 양육했던 방식이 나는 싫은데 어떻게 엄마한테 내 애를 맡기기 위해서 미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점점 얘기가 끌어오르는 거죠.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할까? 예를 들면 또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차라리 대처승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골 저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승의 딸로서 살아왔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나?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고요. 네. 그럴 때, 저는 정말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제 자신을,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참 거죠. 다행스러운 건, 네. 참 다행스러운 건, 네. 달빵님이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긴 해요, 1차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좀 안심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것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네. 그 얘기를 좀 확실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 확신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어떤 종류의 확신이요?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런 거요? 뭐 삶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가족을 이것이 정말 바라보는 옳다. 시점? 나는 정말 이렇게 살 거다. 뭐 이런 확고한 의지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요. 네, 그럴지도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 서로 상충되는 어떤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어서 갈등을 하고 헤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참나원에 찾아온 것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아빠 엄마는 놔두고 달빵님 자신의 네. 그 삶을 한번 봅시다. 네. 달빵님이 살면서 그러면서 가장 이 부분이 내가 참 견디기 힘들다. 어떻게 답이 없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부모는 놔놓고 내 자신의 삶으로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알콩달콩 사는 게 내가 바라는 전부인데 그게 자, 그래요. 이루어지지 그렇게 풀어가 않는다고는 봅시다. 생각이 들 때 가장 무너져요. 자, 사랑하는 사람하고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떤 장애가 있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전까지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들어선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을 못 만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일보한 사고방식이에요. 네. 근데 그거가 좀 부족해요.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달빵님? 네.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살고 싶다 할 때 그 사랑이 뭐예요?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는 거.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는 게 사랑이죠? 네. 네,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말이에요. 달빵님이 어떤 대상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음을 줬어요. 네? 네.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가 달빵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달빵님을 이용했어요.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럴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배신감에 치를 떨겠죠. 자, 그게 사랑 맞아요? 조건 없이 헌신하고 이랬던 거요? 자, 봐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네. 무조건적인 네. 신뢰를 하는 네. 것이라고 했죠. 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었다는 그런 조건에서는 그게 분노로 바뀌죠. 그렇죠.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건 조건에 흔들리는 마음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랑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맹목적으로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 그런 게 없는 건데 주고 있다는 거면 아니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네.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조건과 상관없이 네. 뭐 배신당하든 어쨌든 그는 꿋꿋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철저하게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 조건에 흔들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흔들리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지금 네. 달빵님은 네. 사랑이라는 거, 네. 호감, 신뢰, 서로에게 뭔가 베풀거나 뭐 하는 그런 행위들, 네. 서로 주고받고 소통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주인으로서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바로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남자친구들에게. 그것이 달빵님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달빵님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조건이나 경험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느끼냐면 외로움이라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뭔가 비어있는 허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고자 온갖 것을 해봐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 원인이 여기 있어요. 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답이 뭐냐?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 돼요.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네. 내가 이렇게 할란다. 여기에 이제 믿음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불공정하지 않다. 드린 만큼, 정성을 드린 만큼 하늘이 알아주고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다. 근데 그 문제가 제가 그런 믿음이 정말로 없어요. 그걸 어떻게 제 자신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세상이 원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그냥 이유 없이 나쁜 일이 이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네. 달빵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봤던 세계를 너무 과잉 일반화한 오류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제 세계의 전부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달빵님이 거기서 네. 괴로움을 느꼈잖아요. 네. 이게 괴롭다, 이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건 참 귀한 거예요. 그게 바른 자각이에요. 이걸 불교교에서는 고성제라 그래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아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괴로움을 괴로운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물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러면 괴로움을 괴로운 건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 한번 이를테면 진짜 저희 어머니라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괴로움인 줄 모르고. 항상 괜찮대요. 괜찮으시고 항상 우울하죠. 난 우울 같은 거 모른다. 심심한 줄도 모르고. 근데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게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느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그렇게 불면증이 심하면서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도대체. 적어도 그런 판단을 할 줄 아는 그것이 달빵님의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라고 봐주시니까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 세상은 네.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했잖아요. 불공정하다고 불공정하다. 느꼈다. 불공정하다고 원래 불평등한 거예요. 불평등하다, 네. 불공정하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네. 보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달빵님이 만나는 그 세상의 포션을 공정하고 균등하게 하고 있나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라고 네. 느끼는 거는 네. 실제로 달빵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그리고 만나고 있는 그 또 다른 일에서는 어때요? 즐거움도 느끼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달빵님이 즐겁고 행복한 이런 감정도 느끼잖아요. 느끼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받는 힘이나 에너지는 네. 뭐죠? 그거 덕분에 그래도 사는 거죠. 거기에 그런 거예요. 소소한 행복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정한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만나고 있는 세상에 네. 공정하게 퍼센테이지를 나누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내가 만나고 있는 사회나 세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포션을 딱 만들어 놓고 아, 제가 그러니까 너무 비율을 높게 잡았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불공정한 부분의 비율을. 네. 분배를 잘못한 거죠. 분배를. 근데 자, 그 분배를 제대로 하기가 간단합니다. 내가 살았던 그 과거의 끔찍한 네. 흑역사들 있죠. 네. 네? 그것에 대해서 더 신경 쓰지 말고요.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고 근데 내가 자꾸 벗어버린 대면할 고치거든요. 때마다 그게 자꾸 되풀이되는데 그거 자, 어떻게 이제 해요? 그러면은 대면할 때 내가 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게 어떻게 되는데. 대응할 것이냐 하는 그 네. 얘기가 이제 좀 전에 네. 네.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내 아버지가 사기꾼이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큰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 어떻게 할래? 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에 지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있고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속에서 그런 상황에 내 아버지라는 걸 뗀다면 한 발 뒤로 물러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죠.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래요? 아니면 아빠 떼고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해야 되겠죠? 아니요, 그거 얘기해봤자 네. 소용없죠. 신고를 해야지. 아니야. 아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도움을 받아야 그 되는 옆에서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 가족들이 신고하지 말라면서 울면서 철철 매달리는 거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당신은 내 아빠다. 네. 그런데 그 뒤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일단 기회를 먼저 한번 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반성하도록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것까지 거는 제가 해도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나의 그런 진정성이 네. 상대방에게 통해서 네. 자기 발로 걸어서 자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사전 고지를 했죠. 네. 사전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묵살을 하거나 그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그럼 이제 내가 신고도 불사하겠다. 라고 하고 그러면 네가 자식인데 그럴 수 있겠냐 해봐라. 네. 이제 네, 이렇게 네. 나오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정말 신고합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얘기가 저의 사례에서도 그렇게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나쁜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네. 아버지의 이제 영역이에요. 아버지도 그 부분은 지키고 싶었겠죠. 그쵸? 자기가 그 일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거는 분리하고. 네. 그러면 달빵님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네, 네. 아빠를 비난하거나 지탄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해서 참 힘들었다. 당신은 내 아빠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힘들었다. 괴로웠다. 30년 동안 얘기다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하죠? 그리고 달빵님 지금 당장 그걸 해도 네. 효과가 없어요. 네. 그쵸.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달빵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쯤은 상대방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건 듣지 않건 간에 달빵님이 여기에 얹혀 있는 것 같은 그 얘기는 한 번쯤은 해보는 거랑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내가 미리 예단하고 예측하면서 하지 않은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걸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네. 그거는 보통의 가정의 경우에 통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빵님의 경우는 번은 특수한 경우예요. 아버지하고는 그런 얘기를 일체 안 하지만 어머니하고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엄마가 객관적으로도 나한테 좀 끔찍한 말을 하고 끔찍한 행동을 했는데 나는 그때 정말 힘들었고 그게 나중에 굉장히 걸림돌이 됐다. 그런 기억들이 얘기하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랬니? 저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게 오히려 더 훨씬 상처가 됐어요. 기억을 못한다고?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말과 행동을 봐서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 이 얘기가 안 되죠. 달빵님이 네. 팟캐스트를 진행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잖아요. 네. 그런 그 사람들이 보내는 사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던가요? 아니요, 안 그렇죠. 이 사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될 텐데 하는 것들이 있죠. 찌질한 남자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생각 괜찮다, 맞다,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 이런 사람도 가끔은 있죠. 가끔 있어요. 네, 가끔 네. 있죠. 그게 세상의 일이거든요. 네. 나와 똑같은 관점으로 나와 똑같이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같은 일에 대해서도 서로 기억하는 게 다른 것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나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예 기억도 못 하더라. 이런 일이 이게 현실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내가 본 것이 네. 진실이 아니다. 어우, 놀랍죠? 그러면 저는 뭐 거짓 속에서 산 거예요? 아니요. 거짓이 아니라 네. 내가 본 것은 네. 한 조각이었다. 나는 다른 쪽에서 본 거, 다른 시각에서 본 거, 네. 내가 전체적인 그런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 엄마가 보고 느낀 것을 나는 보지 못했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엄마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서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반대편만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같은 대상을 체험하고 나서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객관 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서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화요. 대화를 하는데 네. 내가 본 것만 고집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경험을 했다. 네. 저 사람이 얘기한 것도 들어봐야죠. 네. 그래서 그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다른 부분을 보고 다른 부분을 만졌구나. 이거를 조망을 달리한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윤정 선생님이 앉아있는 위치가 네.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저의 앞이에요. 그 왼편 이쪽으로 있죠? 네, 왼쪽이요. 저한테는 오른편으로 있죠? 네. 아, 그런 것처럼. 이윤정 선생님이 지금 오른편에 있다? 왼편에 있다? 그건 주장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이럴 때 왜 왼편 오른편을 하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왼편 네. 오른편이 네. 되는구나. 네. 아무 갈등이 안 일어나죠. 다르게 봐도 갈등이 안 일어나죠. 전체를 이해하면. 네네. 그러한 것처럼 지금 달빵님이 속에서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느냐 하면 내가 진실을 알고 있고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하다는 걸 난 알고 있고 이런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가 버텨야 돼,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내가 본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못 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내가 여기서 괴로움을 느끼건 아니다 싶었던 그거를 오히려 저는 그건 가능성이다,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럼 내가 못 본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면 좀 실마리가 나올까요? 당연하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노력이죠.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 알려는 노력.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정말 알고 싶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화가 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네. 먼저 궁금증이 생기고 의지적인 노력 같은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왜 저렇게 살지? 엄마는 왜 저렇게 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사람들 오는 사연들 네. 그 쭉 읽고서 얘기를 해줄 때도 네. 이게 참 찌질하다, 개념 없다, 이렇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봤을까? 이 사람이 못 보는 건 뭘까? 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뭘까? 네. 이런 판단하에 입체적으로 보면서 네. 정말 필요한 도움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네.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욕구나 나의 의도,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서 할 때 무엇에서 벗어나냐면 원인 모를 허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 속이 텅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메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되면 참 좋겠죠. 네. 그럼 방법은 제가 찾아야 되겠죠. 뭐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에게 맞춰서. 그쵸? 그동안 우리 참나원에서 그런 네. 방법들을 참 많이 소개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내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 나한테 급한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 직장 이런 거. 내 마음속에 급한 거. 네. 내 마음속에 급한 거.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쫓기고 있고 헐떡이고 있는 그것.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오죠.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먼저 자신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뭔가 뚜렷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은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대화를 시도하는지 내 눈에 뭔가 보이고 파악이 네. 되고 네. 해야 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나한테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왼쪽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우리는 마주보고 있고 그래서 서로 반대편으로 보이는 거구나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네. 그걸 중재하든가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1단계는 내가 본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본 거는 단편일 뿐이고 반대쪽에는 다른 모습도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 모습을 보려고 이해를 한 다음에 2단계가 그거를 인지한 걸 토대로 서로 문제가 됐던 상대하고 대화를 시도해 정보 보라는 교류를 통해서 열어가면서 네. 이걸 모르고 있었네.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네 하는 것들을 서로 간에. 네. 그러려면 서로 간에 우호적인 감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미리 고정관념을 찍어놓고서 너 같은 건 상대도 안 해. 이래가지고는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저에게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단계를 하고 나면 그런 에너지가 생길까요? 예. 지금 이런 막막함을 뒤로 한 채로. 네. 나도 그랬으면 모르게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맺혀 있는 나의 앙심 같은 거, 네. 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림돌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편안하게 하면서 이 작업을 해가는 거예요.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네. 포인트는 잘 잡았어요. 내가 모른다는 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몰라요. 내가 모르면 화도 안 나요. 화는 네. 내가 알고 내가 네. 옳다. 네. 그걸 고집하면서 나는 게 화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시 부모님의 삶을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깨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깨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깨치는 거라고 하시는 거세요? 앞으로 점점 더 네. 부모님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보다 네. 내가 부모님한테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도 더 점점 강해져요. 그 포션이 네. 지금은 비슷하더라도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부모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부모님이 잘못 알고 잘못 사고 하는 것들을 내가 고쳐서 바르게 살아가고 한다면 그 인연으로 해서 부모님이 잘못된 삶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로 네. 뭐 부모가 사기꾼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내 신고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은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정석적인 과정이에요. 서로 소통을 하고 기회를 드리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애정이 있으니까. 네. 그를 진심으로 위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말씀하신 1단계와 2단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는 애정이 없어요. 우선 어머니부터 시도를 해보고 애정이 없는 경우, 애정이 있는 경우, 애정이 네. 없으면은 어렵고 애정이 네. 있으면 쉽고 그렇지가 않아요. 않아요. 오히려 애정이 없을수록 더 네. 쉬워요.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내가 흥분을 안 하니까. 근데 내가 흥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애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미움이 있잖아. 그래서 애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애정이 없는 것과 미움이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막 평소에 친구들이 우리 아빠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 부러운 감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저한테 생경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내 환경에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제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져요. 부모가 보고 싶지 않은 내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일반적인 상황에 갖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한테 너무 가혹한 거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아버지는 없다. 어, 애초에 나한테 아버지는 없다. 생물학적인 아버지야 있지만 실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 노릇하는. 근데 뭐 경제적으로 뭘 했다 그러면 그냥 후원, 나를 후원인 독지가 한 사람이 있었다. 스폰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가혹한 얘기처럼 들리긴 한데 그게 현실적인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네. 때 아버지에 대한 네. 미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마음을 좀 정리하고 간추리고 네. 하게 되면 내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많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잠깐 얘기를 해보고 있지만 네. 달빵님이 네. 이해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이해를 잘하고 계시고 핵심을 네. 잘 잡고 네.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과부하가 걸립니다. 네. 네. 좀 정리 좀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는 잘 알겠어요. 그렇게 해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세상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데 그거를 제가 그 믿음 없음을 딛고 세상에 출발을 대한 하기가 세상에 대한 믿음은요. 네. 내 어린 시절을 가지고 보지 말고요. 네. 거기서 벗어나서 네. 내가 내일을 가지고 내일을 하면서 그 세계에서 아까 이은정 선생님이 지적하셨잖아요. 포션. 네. 네. 그쪽에 포션을 너무 두지 말고 네. 이쪽으로 옮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제가 잘 개척한-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하고 여기에서 본 세상. 네. 아, 이런 세상이 분명히 있었다. 네. 내가 이런 세상을 먼저 만났더라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했을 거다. 그게 맞죠? 근데 네. 우리는 먼저 본 곳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직장은 괜찮으니까 지금 직장에서 좀 희망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왜 애벌레가 나비 네. 애벌레가 막 그 어릴 때는 엄청나게 막 먹어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고치를 틀고 번데기가 돼가지고 딱 들어 앉아 있잖아요. 네. 한참 그러고 있다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헐헐 난단 말이에요. 그 헐헐 나는 나비하고 애벌레 시절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게 내 삶에서도 가능해요. 아무튼 지금은 너무 좀 막막하게 들려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중학생 때 읽은 책인데요. 보셨어요? 네.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바로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그냥 이건 뭐 책 속의 이야기지 해버리면 정말 내 게 아닌데 네. 이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 하고서 내 삶을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적용해 가면 진짜 내게 돼요. 가만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 답답한 이런 속에서 네. 나름대로 벗어나려고 하고 네.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심리적인 독립이라든가 네. 부모님을 대할 때 내가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미 내 삶에서 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로 밀려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요. 제가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집착만 네. 안 하면 돼요. 집착은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었네요. 그뿐 아니라 네.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본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전 좀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부분일 뿐이다. 네. 오해의 종류가 네. 아예 못 보든가 네.
왜곡해서 잘못 보든가 네. 아니면 부분인데 전체로 알든가 이런 것들이 오해의 종류예요. 오해를 하기가 정말 쉽죠. 정말 쉽죠.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네. 캄캄하잖아. 가끔 빗줄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이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자에 비춰지면 실제로 동물의 크기보단 그림자는 어때요? 크죠. 훨씬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게 그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서 그 곤충이나 이런 거에 비춰진 그 그림자를 보고 이거는 나비의 모양이고 이거는 이제 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잘못 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달빵님이 삶에서 그런 부분이 많았던 거죠.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그리고 정작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을 일으키고 네. 제대로 보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라고 이제 바깥에서 얘기를 하냐면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네. 불완전하게 봤을 뿐이다. 불완전하게 봤다. 네. 제가 그 부분만 인지를 하고 좀 인정하고 나가도 제가 오늘 좀 큰 수확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불완전하게 봤다라고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방쌤이 안내하신 나는 모른다. 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야? 내가 본 조각을 얘기를 하고 내가 본 세상을 얘기하고 내가 그때 알게 됐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또 내가 못 본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고 네, 알 그럼 것 얼마나 같아요. 따뜻하고 좋겠어요. 그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지금 팟캐스트 하시는 것도 그런 기조로 가게 되면 네. 훨씬 더 따뜻하고 네.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오셔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굉장히 경론을 했죠? 아, 그랬어요? 제가 막 흥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그 얘기하는 분위기라든가 네.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이 분위기 이게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정리 좀 해보실래요? 뭔가 이렇게 오늘요 선생님 하신 말씀 급하게 이렇게 막 파도가 오는 것 같았어요. 좀 당황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고착돼 있던 지점을 짚어주시니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 조금 정리가 됐어요. 네. 그 부분은 그냥 제 인생에서 지금 남자친구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정말 고맙게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불공평하지 않잖아.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남자친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그 부분은 내가 고착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지나온 삶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다. 네. 지금 내가 맞이하는 이런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좀 네. 괜찮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용기를 가질게요. 그리고 네. 거기에서 굉장히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살면 잘못 사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서 그죠? 나쁜 선례를 봐서 그걸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죠? 예? 근데 내가 그걸 미워하거나 거기에 감정적으로 얽매이면 나도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네, 저도 그 나쁜 선례가 되겠죠, 똑같이. 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개척해가는 삶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현재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 좋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얘기가 빨리 정리가 됐었나요? 다른 분들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이렇게 뭐가 왔다는 것 같아요. 괜찮은 거죠? 이진 선생님. 저는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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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만든 요리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는 더 좋아하고. 저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택했어요. 네. 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한 요리는 결코 배반하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세상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드린 정성이나 이 부분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전달이 될 거고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하고 이제
또 관계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또 세상을 또 배우게 되는 거고 해서 이렇게 맛있고 예쁜 빵을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꼭 달빵님의 마음이 어루만져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How can I think I'm standing strong, yet feel the air beneath my feet? How can happiness feel so wrong? How can misery feel so sweet? How can you let me watch you sleep, then break my dreams the way you do? How can I have got in so deep? Why did I fall in love with you? This is the closest thing to crazy I have ever been. Feeling 22, acting 17. This is the nearest thing to crazy I have ever known. I was never crazy on my own, and now I know that there's a link between the two. Being close to craziness and being close to you. How can you make me fall apart, then break my fall with loving lies? It's so easy to break a heart. It's so easy to close your eyes. How can you treat me like a child? Yet like a child I yearn for you. How can anyone feel so wild? How can anyone feel so blue? This is the closest thing to crazy I have ever been. Feeling 22, acting 17. This is the nearest thing to crazy I have ever known. I was never crazy on my own, and now I know that there's a link between the two. Being close to craziness and being